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여자 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셀리님.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요? 맞아요. 미국에 살던 시절 미국으로 유학 온 한국인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동양인답지 않은 체구와 검은 눈동자, 그리고 흩날리는 검은 생머리.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같은 사랑을 2년 정도 한 후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끝을 알고 시작한 연애였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슬플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그리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한 달, 2달이 흘러도 남편이 잊혀지지가 않았고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후 한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온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서 살지 이야기를 해보다가 남편이 자신은 한국에서 남아서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취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감히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짐이란 짐은 다 싸서 돌아왔죠. 와우, 낯선 땅에 남편 하나만 보고 오신 거군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미국 며느리를 맞은 시댁 부모님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하던 가업은 바로 농사였습니다. 땅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 분들이시니 파란 눈에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실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백인인 것은 시엄마, 시아빠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치르자 시부모님께서는 출퇴근할 때 쓰라며 작은 차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독립을 한 가정인데 이렇게 차를 사주신다는 거세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가족 간의 유대가 끈끈하구나 싶었지요. 미국에 사는 저희 오빠는 사실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희 집에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서운해하시지도 않았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엄마가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상 찾아가도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이것저것 집안일을 알려주시는데 시아버님은 너무 무뚝뚝하셨거든요. 거의 표정에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매번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가끔씩 주는 용돈,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받은 만큼 시부모님께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르지 않아도 주말에 가서 농사일도 돕고 그렇게 지냈더랬죠. 정말 다정하신 시부모님이세요. 그래도 받은 사랑만큼 되돌려주려는 마음이 기특하시네요. 네, 그렇게 저는 낯선 나라에서 적응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아이가 혼혈이면 예쁠 것 같다고 육아도 도와주신다고 해서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었죠. 처음에는 임신 성당료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픔보다 아이가 주는 행복이 더 컸기에 괜찮았습니다. 아이를 낳자 우리 무뚝뚝한 시아버님도 처음으로 웃으시더라고요. 손주가 얼마나 예뻤으면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놀랐던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돌잔치를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태어난 지 1년 된 파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님과 시아버지께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 금액을 그냥 턱턱 주는 거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금반지는 한국 돌잔치에서 준다고 해서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남편 친구들도 금반지며 금팔찌며 몇 개씩 해주는 거 있죠.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아이와 즐거운 돌잔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금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한국에서는 흔한 문화이죠. 그런데 어떤 사단이 난 것인가요? 큰일은 아니지요? 시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시긴 했지만 평일에 먼 거리를 운전해서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만 돌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깜짝 놀라셨죠. 병원에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몸 관리에 유의하라고 했죠. 저는 그래도 큰 병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몸 관리를 해야 했었죠. 저는 그래서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아 식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온 이후로 밥맛이 들려 흰쌀밥을 아주 좋아했었는데요. 흰쌀밥이 아무래도 탄수화물이다 보니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잡곡밥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몸에도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잡곡밥 몸에 굉장히 좋죠. 저도 잡곡밥을 즐겨 먹습니다.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 소화불량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날은 몸이 좀 괜찮아지고 나서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즐겨 먹는 잡곡밥을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큰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갑작스럽게요. 저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은 처음 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버님께 왜 그러냐고 물었죠. 시아버님은 잡곡밥은 너같이 소화 안 되고 당뇨 있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음식이라며 당장 식단을 바꾸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잡곡밥은 알고 보니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잡곡밥이 백미보다 훨씬 좋지만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 덩달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후 불편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련미를 먹었는데 이것이 당 함유량이 높아 당뇨 환자에게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몸이 안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호통으로 저는 그때부터 다시 밥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살았던 때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과감히 버리고 샐러드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지요. 그러다 보니 다시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감동이었던 것은 시아버님께서 며느리가 건강해야 한다면서 제가 먹는 식단을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을 직접 재배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라가가 이렇게 우리 손주 낳고 몸이 안 좋아졌는데 우리만 맛있는 것을 먹을 수는 없다면서 시댁의 식단을 전부 안 짜게 바꾸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단시간 내 식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임신성 고혈압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입에 맞게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잡곡밥은 그저 몸에 좋은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다른 것이군요. 시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네요. 맞습니다. 잡곡밥이 맛있어서 계속 먹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났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놀랐던 것은 무뚝뚝했던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특히 저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몸 상할까봐 처음으로 화를 내신 거. 그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라도 몸 건강 챙기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